혈량은 우리가 직접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리. 근데 감각기관으로 맞다 안 맞다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유추해서 아는 거, 그걸 비량이라고 하고, 요 두 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모든 사물을 다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머리로 기존에 알고 있는 걸 토대로 유추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저 산 너머에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 아, 저기 불이 났구나. 우리가 유추하듯이. 왜? 불이 나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경험과 아는 지식을 토대로 유추를 해서 새로운 사실을 아는 걸 비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자는 유추하다죠. 비교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 성을량은 부처님이나 성인의 말씀은 거짓말일 리가 없다.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진리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본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비량이었죠. 오늘 이것도 이 비량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게 사실이고 진리다, 그런 설명을 해주죠. 자, 요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똑같은데 문장이 다르고 문자가 다르고 논리하는 전개 방식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고경운, 옛날 경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A, B 답이 이제 나오니까 경전에 말하기를 색지성공, 비색패공, 이게 진짜 유명한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공이란 말이 성공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썼고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성은 본성이란 뜻입니다. 혹은 성질, 성품, 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보드마카나 이런 죽비는 본성상 사라지는 존재죠. 공이라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우리 몸을 포함해서 이 황룡은, 우주, 지구는 다 언젠가는, 시간이 길고 짧으면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잖아요. 자, 그런 존재를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색이라는 건 어떤 형태가 있는 사물, 형태가 있는 존재를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 거는 성공, 본성상 공하다. 비 아니다잖아요. 색, 폐공. 이 폐공이 뭐냐면은, 폐는 폐비하다 할 때 폐자인데, 여기서 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쪼개다. 착착착착 쪼개는 거. 쪼개서 예를 들어서 이 죽비를 칼로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아주 미시하게 잘라서 죽비를 없애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비 자체가 성질상 공하다는 거죠.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라, 이거. 그 말입니다, 이게. 색지성공, 비색패공이라. 이 패공을, 이때 패자를 공을 폐비시킨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족간에 가면 고기를 착착 자르죠. 그걸 자를 제자 밑에 또 나옵니다. 볼게요, 여기. 제할이라고 나오네. 이게 제자도 자르는 거고, 이거 제상할 때도 이 제자 씁니다. 근데 그때는 제상이고, 동사로 쓰면 어떤 물건을 자르다 뜻이에요. 할자도 자르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없애서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성질 자체가, 존재 자체의 본성이 공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색지성공, 비색패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슷한 말이 유마경에도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반야신경에 보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자, 이제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 아닙니까? 색이 곧 공이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며, 색과 공은 다르지 않고, 공 또한 색과 다르지 않다. 이럴 때 이제 흔히 말하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색불이공, 공적. 자, 그럼 색이 왜 공이 있냐? 이게 이제 정답이죠.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하고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존재는
그런 걸 불교에서는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는 어떤 노력을 했어 이런 뜻이고, 이 법이라는 것은 현상, 존재, 이런 게 다 현상이고 법입니다. 법. 이때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이나 보도마카 같은 이런 걸 다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를 유의법이라고, 유의법의 반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걸 무의법이라고 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런 유의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사물이나 형태나 생각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냥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뭔가 원인이 있어서 나타난 거잖아. 근데 그거 가만히 있다고 언젠간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그게 영원히 있는 거라면 사라지지 않겠지.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는 뭔가 인과 연이 딱 조건이 맞아서 생긴 거지, 아무 그것도 없는데 팍 생긴 번뇌는 없습니다. 그럼 인과 연이 조건이 맞아서 번뇌가 생기면 그 번뇌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번뇌가 항상 존재하는 거라면 우리 수행할 필요 없어요. 해도 안 되는데 왜 해? 그냥 뭐하고 살지. 그러니까 번뇌라는 건 그것도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 없앨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번뇌도 성공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색과 공이라는 말은, 색은 어쨌든 이런 모양이나 형태가 있는 걸 색이라 하고, 공은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공의 뜻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공, 허공과 같이 이래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 아니고, 일시적인 모양이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는 있지만 이 형태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짧음과 긴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것을 공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색이 바로 공이란 말 이해가 되죠. 그럼 공이고 색이란 말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말도 이해되죠. 그 마찬가지로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는 말도 이해되죠. 그게 그 뜻입니다, 이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성공 혹은 공성.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만약 우리가 야 이거 돈이 수억 있다, 이 돈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돈도 그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잖아. 돈이라는 게, 재화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제일 나쁜 병이 생기는데, 이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음식을 제대로 제때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 병이 생기는 반드시 원인이 있잖아요. 뭐 유전적인 요인이든 뭐 우리가 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으로서 생기든, 그런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잖아. 병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 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는 지나친 집착이 원인이 돼서 안 좋은 게 생기니까 그런 거죠. 지나치게 뭐 하면은 뭔가 지나치면 안 좋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인간이 적당한 욕망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줘요, 신들이. 제우스나 이런 사람들 다 신이잖아.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은 제우스나 이런 신들이 징벌을 하죠. 응징을 하잖아요. 그 한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금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금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망이라는 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욕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생, 번뇌가 뭐 통상 우리가 108번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84,000번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제 다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번뇌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번뇌. 대표적인 게 뭐죠? 식욕과 성욕. 근데 식욕과 성욕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성욕이 없으면 우리 종족 번식을 못해요. 이건 생존 본능적인 차원의 욕망이에요. 이런 걸 태어나면서 같이 갖고 온다고. 같이 나올 구자에다가 태어날 생이잖아. 태어나면서 타고난 번뇌, 구생 번뇌.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크다 보면은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학생하고 비교당하고 뭐 이리 하다 보면은 또 번뇌가 생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분별 번뇌. 아, 저 사람은 한복 저리 아름답고 좋은 거 비싼 건데 나는 이게 뭐 이리 딱 번뇌가 생기잖아. 비교하다 보면은 이런 거는 분별 번뇌. 그러잖아요. 뭐 누가 옆집 학생이 1등했다 그러면은 니는 뭐 했어 이러잖아요. 그 이제 번뇌 이런 거죠. 분별 번뇌.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비교하면서 생기는 번뇌.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뭐 84,000 번뇌도 뭐 번뇌 종류가 그리 많아도. 그럼 이걸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라면 우리가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봐야 안 되는데 왜 수행을 해요? 되는 대로 살지. 그렇지만 번뇌는 성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번뇌의 원인을 없애면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 번뇌의 원인을 없애면 우리가 열반과 해탈을 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도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제 경전에 뭐 이런 말 나오죠. 29살의 젊은 나이에 내가 출가한 이유는 죽음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삶도 그렇고 죽음도 다 번뇌잖아요. 뭐 태어난 거 우리가 뭐 모르게 태어났으니까 그렇다. 죽음이라는 건 사실은 가장 큰 번뇌 아닙니까? 그 이제 그걸 해보니 뭡니까? 불생, 불멸이라는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연기의 이법에 따라서 태어남도 없고 태어남이 없는데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생이니까 불멸이지. 왜 불생인데?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거지 태어난 게 아니라.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우리 몸이나 우리 이런 존재는 본성상 사라지게 돼 있고 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존재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다. 그게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저는 말로 설명한 거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 말로 듣는 거하고 지가 연습해서 타는 거 다른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삼천배를 하든 경전을 보든 수행을 해서 이걸 깨달으면 몸으로 깨달으면 선어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 깨달으면 세상이 10번 바뀌어도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 1호 영덕이라 그럽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생에 깨달아가지고 다음 생에 내가 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럼 그때 다시 수행해서 다시 깨달은 거 아닙니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가요. 그런 깨달음은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좀 알았는데 내가 깨달았구나 했는데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 보니까 새로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가요. 세상이 10번 바뀌더라도. 그런 게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돈호 돈수하고 돈호 점수는 들어보셨죠? 돈호 돈수가 돈호 점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돈호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 점수는 뭐고 돈호냐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돈호 돈수를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 순식간에 다 깨닫냐고. 돈호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사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은 박사 과정이 예를 들어서 4년이든 6년이든 6년 다 채운다고 그 사람이 졸업할 수 있습니까? 박사 논문이 통과돼야 졸업을 해요. 박사 논문이 통과가 안 되면 그분은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지 박사라고 안 불러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논문이 통과되면은 박사임과 동시에 졸업과 동시에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그걸 돈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돼서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졸업한 거는 뭐죠? 수행이 끝난 거죠. 졸업과 동시에 깨달으면 뭡니까? 돈오죠. 그게 돈오, 돈수예요. 차근차근 해서 오늘 지금 갑자기 수행했는데 1초 뒤에 갑자기 깨닫는 게 이런 뜻의 돈오가 아니고 이 돈자란 말은 갑자기 빨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뜻은 완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름달을 뭐라 그럽니까? 꽉 찬들 이 원자를 원만이란 말은 흠이 없는 거잖아요.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그걸 돈이라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해서 깨달았는데 6년이 시간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5년보다는 많고 7년보다는 빨라요. 그런 걸 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6년 동안이 갑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6년이 1초에 비하면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그런 건 돈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돈노라 돈수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래서 오해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방금 박사를 설명드렸지만 박사학위 과정을 받고 한 3, 4년 밟아서 논문을 쓰면은 이 사람의 박사학위가 통과되면은 이건 업이 끝난 수행이 끝난 거죠.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건 일종의 수행이라고 보면은 그럼 그 수행이 끝나면 뭡니까? 돈수죠. 수행이 끝나면 졸업과 동시에 박사학위를 받죠. 그럼 그게 돈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돈오 점수는 뭔데? 이거는 말을 바꿔야 돼요. 점수 돈오라고 해야 돼요. 수행을 차근차근히 해서 어느 날 문득 다 깨닫는 단계고 오는 거는 우리는 돈오 점수라고 표현하니까 헷갈리는데 이건 사실은 점수 돈오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돈오 돈수란 말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해서 박사가 되고 딱 졸업할 때 박사도 따고 졸업도 하니까 박사가 끝나니까 돈수,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니까 돈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졸업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자료를 찾고 차근차근 모아서 논문을 쓰죠. 그 과정은 점수의 과정이에요. 이런 점수가 없으면 돈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수라고 하면 수행도 필요 없고 뭐 오늘 딱 시작해서 내일 곧바로 깨닫는 천만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오 돈수하고 돈오 점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안 받았습니까?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비를 깎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죽비를 배우죠.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비 깎는 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몇 년 착착착 죽비를 깎는 걸 뭐 요럴 때는 저렇게 하고 뭐 칠은 어떻게 하고 배워가지고 죽비를 만들 수 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과정에는 죽비를 배우는 과정은 점수죠. 점차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죽비를 지가 다 배워가지고 스승이 야, 니 죽비 10개만 만들어 와봐. 한번 보고 판단하자. 지가 10개를 만들어 와서 스승이 보니까 됐다. 이 정도면 니 독립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그때 앞에서 죽비를 배우기 위해서 3, 4년 고생한 것은 점수의 과정이지만 죽비를 10개 깎아와서 죽비 이제 잘 깎았네 됐어 라고 했을 때 지 수업은 끝난 거죠. 그런 걸 돈수라고 해요. 그럼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지가 독립하잖아요. 그게 돈오입니다. 이해됩니까? 점수, 돈수, 돈오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 그림 그리시잖아. 그림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라는 게 뭐 한계가 없잖아요. 올라갈수록 또 뭐 있으니까. 그렇죠. 일정 정도 가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잖아. 그 일정이 예를 들어서 완벽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완벽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십 년 노력을 하겠죠. 노력한다고 계속 진보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그 시점을 말씀하시면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배우는 과정은 뭐 공부하는 과정을 점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 배워가지고 그러면 됐다 하고 이제 박사 학위를 딱 주는 순간을 돈 오면서 돈수로 돈노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수가 되려면은 이 점수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돈오 점수란 말은 말이 잘못됐고 네. 점수 돈오라 해야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결국은 거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는 그 거기는 돈수라는 것도 점수 끝에 돈수가 지금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점이면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를 딱 받아가지고 너 박사다 했을 적에 거기 돈수라 하면 박사가 다 끝나기 전에는 점수의 과정이 있어야 그렇죠.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점수하고 그 점수의 끝이 근데 그 시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차원이 다르잖아. 점수하는 단계하고 돈수하는 단계 일단 차원이 다르죠. 이해되죠?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물이 99도까지는 끓지만은 수증기가 안 나잖아요. 100도 딱 떼야 나죠. 예. 그 차원이 이미 달라지는 거잖아. 이해가 됩니까? 아, 예.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10개월 만에 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첫 달부터 9개월 29일까지는 임신이 돼 있는 상태죠. 점수지. 예. 근데 그 애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수죠. 예. 그 순간하고 점수는 이미 차원이 다르다고. 예. 차원이 다르죠. 그 이해되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 이게. 돈수라고 뭐 내일 당장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건 불가능해요. 생이 지지란 말이 있죠. 태어나면서 곧바로 뭐 아는 사람, 뭐 몇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설명드려요. 이거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고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림이라는 말 참 잘하시네. 이거 보림이 하면은 그 깨닫는 상태가 아닙니다. 깨닫는 사람이 왜 보림을 합니까? 애 낳은 사람이 또 임신합니까? 물론 두 번째 낳기 위해서 30년 있지만 이미 한 번 낳았으면은 끝이지. 그 보림이란 자체는 애 낳고 임신부가 보림합니까? 휴양, 보양은 한다. 몸이 피곤하니까. 그럼 보림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림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지가 제대로 잘 깨달아서 100점 받은 사람이 왜 점수 더 받기 위해서 합니까? 100점 받았으면 끝이지. 보름달이면 끝이지. 왜 보름달 더 만들기 위해서 보림합니까? 저는 보림이란 말이 안 맞다고 보지. 그럼 보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깨달음을 음미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죠. 예를 들어 보름달인데 보름달 더 채울 게 있습니까? 애를 낳았는데 또 애 낳기 위해서 합니까? 그냥 휴양은 하지요. 그럼 보림이란 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아, 이게 깨달음이 미진해서 더 하는 게 보림이. 그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깨달음, 아까 깨닫고 제대로 깨달았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간다고. 그럼 제대로 못 깨달은 거라고, 그게. 애 낳았는데 뭐 두 번째 가지는 거는 별개로 치고 이해되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말에 안 휩쓸려가요. 돈을 점수하면 수행이라는 게 열심히 해서 오늘 문득 돈호하는 천만에 물론 돈호도 오지만 그 돈호한 상태하고 점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처녀가 애 낳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10개월 동안 애 임신해서 뭐 이렇게 고생하는 그 단계하고 애를 낳고 난 단계는 차원이 이미 다르잖아. 황룡은 이거 설계하잖아요. 설계해서 고생해서 집을 다 지었다. 그러면 그 집을 다 지은 그 상태하고 설계해서 고생할 때 상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이해되시죠? 그걸 같은 차원에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돈호 점수, 돈호 돈수 하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돈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일 곧바로 깨닫는구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 그런 사람 있으면 내 진짜. 그럼 내가 오늘 영어 공부 딱 시작해도 내일 영어 박사 되는 사람 있습니까? 수십 년 해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음의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일반 세간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몇 년 공부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석사 2년, 박사 4년, 한 20년 안 합니까? 그런데 깨달음이 그리 쉽게 옵니까? 그러면 깨달음을 경절문, 참선 수행을 경절문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교학을 연구해서 하나하나 경전을 다 봐서 바로 가기는 너무 봐야 되는 책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비해서 화두를 들고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오늘 화두 받다가 내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결혼해가 내일 임신해가 애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돈호 돈수와 돈호 점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그거는. 이제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괜히 색과 공을 얘기해요. 색과 공, 이 성공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친구를 오래 사귀다 보면은 언젠간 한 번씩 헤어지기도 하고 저 자식 때문에 내 괴로워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다 보면 그래도 저 자식이 진국이야 할 때가 오잖아요. 그런 단계가 있잖아.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잖아. 그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된다고. 어쨌든 넘어갑시다. 요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색지성공, 비색폐공. 이 폐공을 공을 폐비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사물을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없애는 걸 폐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없앤다고 이 사물이 없어집니까? 이거 하나는 없앨 수 있지만 다른 건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죽비는 가만히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지 스스로 사라진다고. 그런 본성이 모든 존재에는 내재가 돼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황영우도 그렇고 이런 걸 자성공이라고 합니다. 본성 자체가 의미 공하라고. 그 누구 저 자식 죽이 없앨 필요가 없다고. 가만 놔두면 사라진다고. 번뇌 저걸 없애야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게 색지성공 비색폐공이라. 색의 본성은 본성상 공한 것이기 때문에 색을 낱낱이 칼로 썰어 쪼개서 공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